테슬라 소식입니다. 인베스터데이 D-1 반값 전기차에 쏠린 이목. 일론 머스크가 자신했던 반값 전기차 출시 시기는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는 다음 달 1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갖고 테슬라 장기 청사진인 마스터플랜 3을 공개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매래로 가는 길이라며 마스터플랜 3에 대해 소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10년 만에 발표되는 마스터플랜에는 반값 전기차 출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테슬라 개발팀이 모델 3과 모델 Y 플랫폼의 절반 가격이 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반값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외신들은 모델이라 이름의 소형 전기차를 25,000달러 수준에 2025년부터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가 3만 달러 이하 가격의 전기차를 공급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웰스파고는 테슬라가 3만 달러짜리 전치가 모델을 내놓을 경우 전체 자동차 시장 수요의 95%까지 충족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트럭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공개했지만 아직 양산 체제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다. 테슬라 측은 사이버트럭이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끌어올리는데 2.9초가 걸리고 최대 500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주문량은 꽉 찼다고 하지만 출시 시점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신규 공장 입지, 모델 3 업그레이드 계획, 로보택시 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8일 인베스터데이 개최를 공개한 날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8% 상승한 201.29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첫 200달러 선을 넘어섰다. 27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10.75달러 오른 207.6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문제는 머스크가 반값 전기차와 사이버트럭 출시 일정을 밝혀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중요 사업 시간표를 밝히고도 제대로 지킨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워치 작년 5천만 대 판매 돌파. 삼성과 격차 벌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애플이 신제품 애플워치 A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삼성의 갤럭시워치와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워치의 연간 출하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하며 처음으로 5천만 대 이상을 기록했다. 그 결과 애플은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34.1%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또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매출에서 약 60%를 차지하며 2위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 벌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연간 출하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해 점유율 9.8%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출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신제품 갤럭시워치 5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 가격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맞게 지난해 출하량 점유율은 3위 화웨이, 4위 노이즈, 5위 파이어볼트, 6위 가민, 7위 어메이즈핏 순이다. 특이점은 인도 브랜드인 노이즈와 파이어볼트가 내수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처음으로 글로벌 순위 4, 5위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지난해 1에서 3분기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전년보다 12% 성장했다. 하지만 4분기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인도 시장 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2%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8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다. 작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격 양극화였다. 400달러 이상과 100달러 미만 가격대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129%, 34% 증가한 반면 중간 가격대의 출하량은 감소했다. 손우진 카운터포인트 연구원은 애플은 2022년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400달러 이상 가격대에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며
ASP 상승 원인은 애플 스마트워치 라인업 다양화와 환율 상승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애플은 $799의 출시 가격으로 첫 번째 프리미엄 모델인 울트라를 출시했고 환율이 오르면서 각국의 애플워치 현지 가격도 달라졌다. 작년 하반기 소비 심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스마트워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100 이하 가격대 스마트워치는 인도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통신사용 AI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신회사용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는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인 유세프 칼리디는 26일 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로그에 애저 오퍼레이터 넥서스라는 이름의 통신회사용 AI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이미 AT&T에 제공돼 사용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칼리디 부사장은 덧붙였다. 마켓워치는 이 인공지능 추진 전략이 아마존닷컴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넥서스 클라우드 플랫폼이 AI와 자동화를 통해 통신사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 배포를 위해 여러 통신사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주 통신회사가 클라우드 운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지원 시스템 오즈 텔코 네트워크 빌더를 출시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빅테크 중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특허 1위.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 가운데 아마존이 차세대 자동차 기술 특허 출원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27일 데이터베이스 업체 아스타 뮤제와 협력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기업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미국 5대 빅테크를 대상으로 2003년 이후 출원에 공개된 약 20년간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이 1,64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출원수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200건을 넘겼고 특히 공격적인 기업 인수로 구글이 강세를 보이던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술 특허 출원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물류 사물 인터넷 영역에서 기업별 점수 1위를 올랐습니다. 이어 1,355건으로 2위에 이름을 올린 알파벳은 자율주행 영역 기업별 점수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문은 다만 차세대 자동차 기술 특허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존재감이 아직 크다며 혼다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누적 4,000건 이상을 출원해 출원수에서 빅테크 5개사 가운데 이 분야 최다인 알파벳의 4배라고 전했습니다. 구글 소식입니다. 콘텐츠 생성 AI 앱 전문 타이페이스에 투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콘텐츠 생성 AI 애플리케이션 전문 스타트업 타이페이스에 투자했다. AI 기술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타이페이스는 27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구글 벤처스, MCB 맨로 벤처스 등으로부터 $6,500만 조달했다고 밝혔다. 타이페이스는 이번 펀딩을 통해 스텔스 모드를 해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타이페이스는 어도비의 전 수석 부사장 겸 CTO였던 아베이 파라스니스와 AI, SaaS, 미디어 부문 베테랑들이 모여 설립됐다. 타이페이스는 마케팅, 광고, 고객 지원, 영업, HR 등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부서에서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타이페이스의 생성형 AI는 기업 내 조직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프, 융합 콘텐츠, 워크플로우, 보안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이 파라스니스 타이페이스 CEO는 생성 AI의 브랜드 친화력을 추가함으로써 타이페이스는 기업들이 그들의 집단적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제 모든 회사는 콘텐츠를 통해 모든 부서를 연결하고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스토리텔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